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법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게 하겠다, 환자를 더 빨리 치료하겠다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실제로 3년간 근무해본 의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침대 하나가 비어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자를 여기서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증 환자는 수술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환자실 자리가 있어야 할 수도 있고 해당 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당장 대기 중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환자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때로 전원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병원이 사전에 수용 불가를 명확히 입력해두지 않으면 119가 확인 전화 없이 바로 환자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응급실 상황이 1분 단위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가 있던 응급실도 종종 환자 한두 명만 동시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그 변화를 항상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차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응급실 의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의료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응급 환자는 예측이 어렵고 결과가 나쁘면 판단 하나하나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전원을 보내도 문제, 안 보내도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책임만 더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급실에서 일하려는 의사는 더 줄어들고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더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 응급실은 축소되거나 문을 닫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응급실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 줄어들면 구급차는 더 오래 헤매게 되고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은 더 짧아집니다. 제도는 환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기반 없이 책임만 늘어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옵니다. 응급실이 지속 가능하려면 의사가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와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준비 없이 의무와 책임만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제도가 정말 응급실을 살릴 수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